급변하는 외환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구원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번 주 외환시장은 무게감 있는 재료들이 몰려있는 탓에 불확실성이 큰 한 주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환율 전망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경제 이벤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같이 움직여 왔으니까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1월 2일 날 새해 첫 거래에서 그냥 확 뛰어 올랐던 달러 인덱스 그래서 뭐 109.5까지도 갔습니다만 이게 또 이틀 사이에 또 원위치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달러가 강이냐 약이냐 이거 어떻게 지금 금년에 내다봐야 될까요? 예, 뭐 달러 강세 약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유로화 영향도 어느 정도 있고 위안화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의 거시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이 엇갈리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유럽은 특히 고민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로존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개선되며 확장세를 보였지만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모습인데요. 뭐 예를 들어 10월 소매 판매는 유럽 주요국에서 비식품과 연료 소비가 증가하면서 개선 흐름을 나타냈지만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부진한 중간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으로 인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제조업 심리지수와 경기 체감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며 단기적인 경기 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유럽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물가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면서 유럽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유로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은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하는 이제 요인으로 인상이라기보다 이제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안화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 대비 급격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달러 위안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7.3을 넘어서면서 중국 당국이 그 위안화 추가 약세를 좀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 중국 외환 당국도 이제 시장의 압력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 위안화 약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최대 60%에 달하는 관세 부과 경고와 그리고 중국 자체의 부진한 경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거시경제는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결되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측치인 0.5%를 크게 하회하는 0.2%로 집계되기도 했고 이러한 낮은 물가 상승률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점점 커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난 12월에는 중국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주요 정책,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안화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외환 당국도 뭐 이러한 시장 압력을 고려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환율 고시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연구원님, 얼마 전까지 이제 환율이 막 급하게 치솟을 때 뉴스 중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이제 환율 상승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 어떤 메커니즘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게 환율 상승세를 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가와 억제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한국은행과 외환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달러를 시장에서 구해서 나가지 않고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현물 시장의 압력을 상승 압력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종의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 상승세를 꾸준히 시장 개입을 통해 억제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변동 환율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환율이 변화하면 그것이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 안정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 자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수입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직접적인 환율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